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네 DJ 차돌입니다. 저는 클럽에서 실제로 힙합 음악을 플레이하는 프로 DJ입니다. 동네 DJ. 야, 이거는 이런 경우가 있었나? 아니, 원래 빌보드 7위까지 했었고 시들해졌던 노래가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누군가가 리믹스를 발표하고 나서 빌보드 1위로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참, 물론 뭐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세비지 러브 리믹스가 빌보드 1위를 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 기록적인 케이스가 될 거예요. 아마. 세비지 러브가 6월에 발표가 됐고 틱톡에서 엄청나게 붐이었다가 이미 인기가 기울 만큼 기울었던 노래잖아요. 근데 그 노래에 방탄소년단의 새 멤버가 리믹스를 해서 1위를 했다. 아니, 원래 1위를 했던 노래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 음원 차트의 음악을 플레이해왔었던 저로서는 이 기록은 진짜 엄청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너무 이례적이니까. 아마 빌보드 입장에서도 훗날 언급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상당히 큰 기록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 음악 자체가 훌륭한, 독특한, 세계적인 이목을 확 끌 수 있는 노래이기는 해요. 근데 팩트는 틱톡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1위를 못했잖아. 근데 이번에 다시 엄청나게 화제가 되면서 1위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 노래가 BTS 리믹스이기 때문에 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한 음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라도 이번에 원곡이 1위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던 분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게 빌보드는 원래 리믹스 곡은 개별적으로 안 보고 원곡에 이게 포함을 시켜버려요. 근데 이번에는 방탄소년단의 기여도가 너무 큰 거야. 리믹스 버전을 1위에 올려놓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뿌듯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되게 만드는 부분은 이번에 빌보드 핫백 1위를 한 음악에 한국어로 된 가사가 상당 부분 차지했었다는 것. 저는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는 부분일지도 몰라요. 사실 그동안 그쪽에서 말을 해오기를 영어가 아닌 가사이기 때문에 틀어주기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 방탄소년단 측이 그래? 알았어. 다이너마이트를 영어로 불러서 단번에 1위를 해버렸고 걔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놀라울 정도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길 원하는 어떤 아티스트들이든 간에, 그게 누구든 간에 영어 가사가 아니라는 것을 한글로 된 가사로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을 리스크로 여길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슈가가 그동안 할씨와 맥스와 작업하면서 한글로 가사를 써서 화제가 되긴 했었지만 이번에 무려 빌보드 1위 곡에 한글 가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그 의미가 훨씬 커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어권 국가의 대중들이 라틴어로 된 음악을 이제는 전혀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매드버니의 미아 같은 노래는 드레이크가 라틴어로 노래를 불렀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당장 대중화가 되지는 않더라도 한국말, 한국어, 한글이라는 것이 영어권 국가의 대중들한테 라틴어처럼 친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그 포문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앞으로 굉장히 많은 해외 아티스트들이 방탄소년단과 함께 작업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언어라는 장벽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레이크의 노래에 J.O.B 한글 가사로 피처링을 했다. 근데 빌보드 1위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게 전과는 다르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음악으로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가사가 빌보드 1위를 했다는 사실과 기록은 훗날 다른 한국 가수들이 미국 가수들과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언어라는 장벽을 더 이상 리스크로 여겨지지 않게끔 BTS가 지대한 공헌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와 1위하고 2위에 BTS라는 이름을 올렸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인 게 뭐냐면은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빌보드는 유난히 그룹에 좀 박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느껴왔던 건데 희한하게 얘네들은 그룹에 좀 박해. V그룹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얘네가 좀. 근데 이번에 1위랑 2위에 쫙 이름을 올려버렸단 말이죠. 이거 빌보드의 그 어떤 기준과 판도가 뒤집어진 거죠. 팀으로서 1위하고 2위를 동시에 차지한 거 2009년 블랙 아이드 피스 이후로 11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빌보드 역사로 봤을 때도 1964년 비틀즈, 1978년 비지스, 2003년 아웃캐스트, 2009년 블랙 아이드 피스, 그리고 2020년 방탄소년단 이렇게 5번째인데 굉장한 거예요. 앞서 언급한 팀들하고 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 팀들이 어떤 팀들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언어는 음악의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콜라보레이션. 힙합, R&B, 흑인 음악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랩하는 멤버들의 콜라보레이션이 제일 두근거려요. 한글로 가사를 써도 충분히 먹힌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이미 흥행 보증 수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아티스트들이 제안을 해오지 않을까. 정말 굉장히 심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요 며칠 동안 생각을 했던 걸 오늘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트래비스 스캇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생각에 잠겼었어요.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던 내용이 트래비스 스캇 햄버거 번들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과는 좀 많이 달라요. 맥도날드하고 트래비스 스캇이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사실은요, 저도 알고 있었는데 8월 중반? 후반? 그쯤부터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부분이고, 그게 사실이 되어 버렸던 거죠. 9월 8일부터 이벤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트래비스 스캇의 프랜차이즈라는 곡은 9월 25일에 발표가 됐어요. 트래비스 스캇이 음원을 끼워 팔기 위해서 맥도날드랑 콜라보레이션을 한 게 아니라,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맥도날드 측이 현재 가장 핫한 셀럽 중 한 명이 트래비스 스캇을 선택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이건 1992년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마이클 조던하고 맥도날드가 협업을 한 후에 처음으로 셀럽의 이름을 딴 메뉴를 만든 거였어요. 며칠 동안 지켜보는 내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게, 제 영상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한 아티스트가 의도치 않게 그의 음악성과 스타성까지 폄하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한 부분은 모두 팩트입니다, 여러분. 트래비스 스캇 또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티스트가 분명히 맞고, 많은 젊은 층이 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어느 누군가한테는 방탄소년단이 최고고 우상이고 그의 음악이 위로를 주듯이, 또 어느 누군가한테는 또 다른 가수가 최고고 우상이고 그 가수의 음악이 그 사람한테 위로를 줄 수도 있어요. 나는 방탄소년단이 안 좋아, 그래서 걔들 음악은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은 말이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트래비스 스캇의 음악이 좋은 줄 모르겠다, 그래서 그는 별거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추구하는 부분, 추구하는 사상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에요. 트래비스 스캇이 이번 주에 25위로 뚝 떨어졌죠. 저는 이번 주에 상당히 큰 낙폭으로 떨어질 것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왜? 항상 그래 왔어요. 1위를 하고 좀 많이 떨어지고 1위하고 좀 많이 떨어지고. 이 현상은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흔하게 일어나는 광경이에요, 요즘 시대에. 그만큼 요즘 젊은 층들한테 있어서 음악이라는 거 휘발성이 강한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듣보잡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별거 아닌 아티스트라고 치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슬프게도 이런 문화적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음악적인 권위가, 빌보드의 권위와 정당성이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추락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번들 판매 없이, 휘발성 강한 이슈 없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최상위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탄소년단을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조롱과 비난은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네 DJ.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네 DJ 차돌이었습니다.